7월 지각장마가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전남의 주요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드넓은 농경지를 보유한 강진은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해남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주택을 덮치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동북권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양에서는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산림청이 전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계는 위기 경보 4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월 지각장마가 시작되면서 밤사이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남은 대부분 지역에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피해 상황 먼저 고정민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배수관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이 마치 폭포처럼 도로 위로 쏟아집니다. 차량과 주택은 물에 잠겼고 들녘도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 때문에 시가주와 농경지 일대가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한때 시간당 70mm 안팎의 비가 내린 진도는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주택과 농경지 침수는 물론 도로 유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진도 조금리 쪽에가 50여 가구가 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11명이 진도읍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대피를 한 상태이고요. 침수 피해가 진도군이 농경지다 보니 농업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목포 원산동 일대는 빗물에 지반이 약해진 탓에 도로가 붕괴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상습 침수 지역인 목포 석현동 일대입니다. 연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이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 탓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매년 비만 오면 이렇게 되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보통 일 아니네요. 이게 시에서 그 조치를 해줘야지. 이거 해마디 이렇게 좀 물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7월에 시작된 지각장마는 전남 대부분 지역에 300mm 안팎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해남이 373mm로 가장 많았고 진도와 강진, 장흥과 고흥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남에선 침수된 주택에 일가족 5명이 고립되면서 60대 여성 1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고흥과 진도에선 절개지가 붕괴됐고 광양에선 토사가 무너져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전남은 5일부터 이틀 동안 농경지 14,000여 헥타르와 주택 100동이 침수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수목 전도 1건, 주택 침수 100여 동, 축사 침수 19동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절개지 낙석 발생 1건 등 총 21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앞으로 최대 200mm의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전남에서는 이번 장맛비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또 순식간에 많은 물이 불어나면서 주택은 물론 농경지 침수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강진과 해남의 피해 현황을 박종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강진군 병영면 일대입니다. 계속 내린 비로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다리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곳은 발천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지금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이 인근 하천으로 이 빗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천의 수위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진읍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시간당 최대 74mm의 비가 내리면서 하천으로 흐르던 물이 불어나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과 돌이 인근 논을 덮치면서 올해 농사를 망쳐놨습니다. 논을 가득 메운 물을 퍼내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서 침수가 이어졌습니다. 와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분께 여기를 다시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농경지는 침수돼 가지고
여기가 저 토사가 돼가지고 다 무너나 있는 상태에서 물은 계속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도로로 이 물이 많은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토사가 돼버린 거죠. 2020년도 작년에 제기어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81년도 에그니스 태풍 이후로 처음이죠. 이렇게 된 것이. 해남 지역에서도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논 5,356헥타르가 물에 잠겼으며 일부 지역은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6일 새벽 3시 40분쯤 해남군 삼산면에서는 계곡물이 범람해 침수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고립됐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여성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선 저도 지금 현재 저 안에 살고 있는데 집을 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해남 옥에서 이제 전화 온데 이런 사고가 있다 하길래 거기서 면이나 궁금해서 지금 나와본 거예요. 이번에 내린 비로 강진과 해남, 장흥 등 지역에 주택 침수로 12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강진과 해남 등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전남 동북권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양에서는 주택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비탈면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 있던 건물 5채를 덮쳤습니다. 네, 이 사고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80대 여성이 매몰돼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의 한 마을. 흙더미가 쓸려간 비탈면 아래는 말 그대로 처참 그 자체입니다. 네,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쏟아진 흙더미에 집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집기류와 철제 구조물들이 온통 뒤섞여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6일 오전 5시 50분쯤. 마을 이장은 붕괴 당시 번개가 치는 듯한 굉음이 들려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마루에 앉았다가 이 번개를 치는 줄 알았어요. 벼락을 때리는 줄 알았어요. 쾅쾅 하길래.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 사고 난 현장이 생각이 나서 바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이리 덮쳐갖고 있는. 매몰되거나 파손된 건물은 주택 2곳과 창고 3동. 주택 2곳에는 모두 5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80대 여성 1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됐습니다. 그 집이 떠밀려 내리면서 그 아랫집을 덮친 겁니다. 그분이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같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매몰 한 분이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90여 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광양시는 6일 오전 9시 30분쯤 매몰자와 통화가 돼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속한 구조를 위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 정도가 지난 6일 오후 2시 55분쯤 80대 여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거주자들은 대피하거나 다른 지역에 출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달려온 딸은 집이 형체도 없어졌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토사면 위쪽에서는 다가구 주택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달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와 이번 사고가 관련이 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산림청이 전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50mm에서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 예측 결과를 보면 전남 지역은 24시간 내에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게 조정해 발령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광양 토사 유출 피해 지역에 산사태 원인 조사단을 파견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장맛비로 전남 지역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와 여수, 완도, 고흥을 오가는 여객선 대부분이 결항됐는데요. 목포는 24개의 항로 43척 중 팽목에서 율곡, 팽목에서 죽도 등 4개의 항로 7척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고흥은 5개 항로 8척 중 정기 휴항하는 2개 항로 3척을 제외한 모든 항로가 막혔습니다. 또 거문도를 오가는 3척은 풍랑주의보로 통제됐으며 동송항로와 신지항로 각각 한 척은 기상 악화로 통제됐습니다. 여수도 10개 항로 12척 중 1개 항로 1척을 제외하고 모두 결항됐습니다. 완도는 전체 13개 항로 20척 중 5개 항로 5척을 제외하고 모두 통제됐습니다. 하늘길도 전날인 5일부터 줄줄이 결항됐는데요. 교통안전을 위해 일부 도로 역시 막혔습니다. 진도국도 18호와 고흥 농어촌 도로 등 육상 2개 노선의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사우나 이용객들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인 5일 여수 한 사우나를 이용한 4명과 이용객 가족 등 6명이 확진돼 전남 1671번부터 1676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1671번부터 1674번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에 여수의 한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1675번과 1676번 확진자는 1674번과 1673번의 배우자로 N차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675번 확진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아와 종사자 66명을 대상으로 긴급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우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30 세대가 주로 찾는 식당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오는 14일까지 조례동 일대 룸소주방과 맥주집 등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5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도를 비롯해 시군과 산하 공기업 공직자 등 2만 1,76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 23건, 25명, 44필지의 취득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3건, 5명, 9필지를 확정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수사 의뢰 대상은 순천 왕지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순천시청 1명 6필지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광양시청 3명 1필지, 여수 경도 관광단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2필지입니다. 또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되는 3건 3필지에 대해서도 전라남도 경찰청 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목포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 고화도 해상 보행교 2차 구간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됐고 안전시설과 표지판 설치가 끝나면 이달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유달산 목재 문화체험장이, 9월에는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 공사를 마치는 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에 상반기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는 사업은 송광면 장안마을 도로 개설 사업, 봉화터널 분진 소음 차단 장치 설치 사업, 그리고 외서면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 등 주민 수건 사업과 재난 안전 관련 사업 5가지인데요.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청신호가 켜졌다며 해당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국비는 강진 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원과 동성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6억 원, 자전거 브랜드와 지원 사업 등입니다. 강진군은 30년 수건 사업인 까치내제 터널 공사 완공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